이슈앤피플 먼저 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이슈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청년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우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소식. 역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청구 소식부터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어제 퇴근길에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네, 검찰총장이 이처럼 직접 발언하는 게 이례적이라고 하는데요. 어제 퇴근길에 영장을 청구한 배경을 다시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예. 정경 유착 비리이자 매우 중대한 지역 토착 비리이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하는 것 불가피하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예.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는 것이고 국회는 국회 일을 하는 것이라면서 예. 앞으로 국회에서 어떤 절차가 진행될지를 예측하고 검찰이 일을 그만둘 수는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그러면서 검찰이 야당 대표의 정치적 활동에 대해서 수사를 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장으로 계실 때 그 당시 이루어졌던 각종 경제적 비리 또 공직 비리에 대해서 수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뿐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실 이런 일이 있으면은 그 검찰총장이 기자들을 퇴근길에 피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기자들도 피할 거라고 예상을 했다가 지금처럼 이례적으로 그런 얘기하면서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네. 자, 두 번째 이재명 대표 영장 청구하고서 이재명 대표 무슨 말 했습니까? 이 대표는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검찰 독재 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이다 이렇게 예. 밝혔는데요. 4천억 원대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대법원에서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5,503억 원을 공익 환수했다는 주장이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면서 검찰의 억지 주장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고요. 도주 우려도 없기 때문에 구속 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당 차원에서 전방위로 지금 대응하고 있죠? 맞습니다. 지도부도 나서서 검찰의 영장 청구 근거가 없다 비판을 했는데요.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미 수년 지난 성남시장 재직 시절 자료를 인멸하는 것 자체 불가능하다. 게다가 현 성남시장은 국민의힘 소속 시장이라는 점을 강조를 했고요. 예.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죽이기가 실패했듯 이재명 죽이기도 실패할 것이다. 이런 의견도 나왔습니다. 예. 또 박찬대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검찰이 해야 할 일은 이재명 대표 수사가 아니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라고도 했는데요. 예. 박홍근 원내대표는 체포동의안을 둘러싸고 민주당이 내부 분열해서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유리하게 만들려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내놨습니다. 지금 말씀하셨지만 아마 체포동의안 문제가 민주당으로서는 가장 머리 아픈 일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오면 오는 24일 다음 주 금요일 본회의에 보고가 되고 예. 28일에 표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28일, 27일 여러 날 얘기 오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민주당과 무소속에서 만약 28표 이상 이탈표가 나오면 가결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만큼 당내 결속을 위한 움직임도 바빠 보이는데요. 예.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에 따르면 당대표가 이번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다음 주에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낼 것 같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의원총회를 열어서 이것에 대한 공감대를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간 준비하려면 계속 뉴스 보고 신문 보고 하고 들어오거든요. 오전에 보니까 민주당이 여의도에서 집회하더라고요. 네, 오늘 오전부터 윤석열 정권 검사 독재 규탄 대회에 돌입을 했습니다. 예.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1,500명 가량이 모인다고 예고한 바 있는데요. 구호제창 의원들의 규탄 발언 이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 대통령을 향해서 그깟 5년 정권 모글이 대수라고 이렇게 겁이 없나라고 직격을 했습니다. 예. 자신을 향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는 서슴없이 불만감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지금은 어떻습니까? 일단 국민의힘은 체포동의안 가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 이 대표를 향해서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는 약속 지키라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예.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 대선 때 면책 특권 포기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게 이 대표인데 예. 불체포 특권 내려놔야 한다 촉구를 했습니다. 또 정의당의 경우에도 불체포 특권 포기를 요구해 왔는데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에 유례없는 불행한 일이라면서도 이 같은 입장은 유지했습니다. 국민의힘 얘기하셨으니까요. 어제 있었던 그 호남 합동 연설이었죠? 그 네. 소식 전해 주시죠. 네, 전당대회를 이제 20일 정도 남기고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이 어제 보수의 불모지라고 불리는 호남에 집결을 했습니다. 예. 선거인단 비중은 2%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지난 대선 때 보수정당 역대 최고 득표를 얻은 만큼 저변 확대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당권 주자들의 경쟁도 치열하게 펼쳐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특히 뭐 관심이 김기현, 안철수 두 후보가 될 텐데 그 후보들 무슨 말했어요? 네, 안철수 후보가 김 후보의 울산 KTX 역세권 시세 차익 의혹을 끄집어냈는데요. 안 후보가 김 후보를 향해서 이 시세 차익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 예. 95% 할인해 팔겠다는 능글맞은 말로 그 예. 이상 엄청난 시세 차익이 났다는 걸 오히려 인증했다. 1,800배 차익에 대해서 제대로 해명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만약에 김기현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면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대장동 비리 심판할 수 없고 오히려 공격받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예. 이에 대해 김 후보는 이건 문재인 정부 당시에 청와대 경찰을 총출동시켜서 1년 반 동안 영장 신청을 39번 하고 또 그때 다 나왔던 이야기인데 또 이야기를 꺼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식 프레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아직도 민주당 DNA를 갖고 있는 분이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거친 말 좀 평소에 비해서는 네.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뭐 총선에 만약 승리하면 당대표 된 뒤에 뭐 당대표를 뭐 사퇴하겠다 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 후보들 간의 공방이 이어졌는데요. 역시. 네. 예. 김기현 후보는 총선 때 자기 사람 다 심어 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그만두기 때문에 대권 행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국민을 속이는 거고 당원들에게 꼼수 쓰는 것이다. 꼬집었고요. 예. 천하람 후보도 선거 때만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스스로 보여주는 발언이라 생각한다. 이렇게 예. 밝혔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는 제대로 시스템들만 잘 정비하고 체계를 정비하고 한 다음에 실제 공천에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오늘 기사 보니까 또 뭐 김기현 후보가 안철수 후보 측에 대해서 뭐 당 선관인가요? 선관위에 무슨 뭐 고발인가요? 뭐 조치 취한다 뭐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오늘 오전 보도 자료를 내고 명백한 비방, 흑색 선전 및 인신 공격이다라면서 공문을 선관위 측에 전달을 한 건데요. 예. 이 안 후보의 해당 발언이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 제39조 7호를 위반했다는 게 김 후보 측의 설명입니다. 예. 그러면서 당 선관위는 당헌 당규에 따라 엄정하게 전당대회를 관리할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라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치해달라는 맞습니다. 선관위가 좀 조치에 나서달라는 공문을 전달했다는 네. 거군요.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국방부가 이제 이번 정부 들어서 아마 처음 내는 그런 국방백서가 되겠죠. 그 국방백서에서 북한은 적이다 이런 개념을 담았다고요? 맞습니다. 국방부가 어제 국방백서를 공개를 했는데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 명시를 했습니다. 예. 국방부는 북한이 한반도 전역을 공산주의화한다는 목표로 한국을 적으로 규정한 데다 핵 개발과 함께 군사적 위협을 가하기 때문이다라면서 이유도 설명을 했는데요. 예. 이에 대해서 이제 지난 정부에서 삭제된 개념이 되살아난 겁니다. 예. 현 정부의 대북 강경 기조가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삭제했다가 되살아났다는 네. 말은 그 전에도 있었다는 말이 되겠는데요. 맞습니다. 북한 적 이 개념이 1994년 서울 불바다 발언을 계기로 95년 백서에 처음 나왔었는데요. 참여정부 시절에는 직접적 군사 위협, 심각한 위협으로 대체가 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이명박 정부 들어서 2010년 판에 되살아났고요. 2018년과 2020년 판에는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한다는 구절로 바뀐 바 있습니다. 이번에 부활한 적 개념을 놓고 국방부가 북한의 위협의 실체와 엄중함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또 북한과 관련된 표현에도 약간의 변화가 보였습니다. 지난번 백서에는 김정은에게 뒤따르던 국무위원장 호칭을 모두 뺀 채 김정은으로만 기소를 했습니다. 1994년에 서울 불바다 발언하니까 진짜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때 제가 이제 기자가 좀 네. 되기 위해서 좀 준비를 하는 그런 과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 국민들이 굉장히 놀라고요. 또 방송을 통해서 계속 그게 전달되고 이런 기억이 나곤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1994년 꽤 오래전 일임에도 불구하고요. 현재까지도 북한은 북핵 그리고 미사일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의 위협을 강조하는 흐름은 북핵과 미사일을 서술하는 부분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서술이 됐군요. 네, 핵 분야 관련해서 이번 국방백서에는 북한의 핵무기 재료가 되는 플루토늄 70여 킬로그램을 보유하는 것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예. 2020년 국방백서에 비해서 20kg 늘어난 수치고요. 예. 또 이제
북한이 2018년 말 영변에서 핵시설 가동을 중단했다가 2021년 7월 원자로 활동을 재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예. 탄도미사일 종류 역시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번 백서에는 2020년 백서에 없었던 탄도미사일 7종류가 추가가 됐습니다. 국방복서에는 북한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라요. 그 주변에 대한 다른 나라에 대한 얘기도 담게 되잖아요. 네, 특히 일본에 대한 서술이 우호적으로 바뀐 점이 눈에 띕니다. 우호적으로요. 네, 예. 이번 백서를 보면 한일 양국은 가치를 공유하며 일본은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미래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가까운 이웃 관계다 명시를 했는데요. 예. 가까운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서 대일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통상 사용되는 중일러 대신에 예. 일중러라는 표현이 등장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또 이외에도 호주와 인도의 군사 동향이 서술된 점을 봤을 때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발맞추는 행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들어갔으니까 북한 그리고 또 중국까지도 어떤 대응이 예상이 되겠네요. 네. 자, 마지막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다음 달 입주를 새 공관에 하는데 서울시가 공사비를 더 책정했다. 5억 7천만 원을 더 책정했다. 이게 확인이 됐습니다. 네, YTN 단독으로 나온 보도인데요. 예. 다음 달 오세훈 시장이 서울 한남동 파트너하우스에 입주한다고 합니다. 예. 원래 이게 콘텐츠 기업들이 사무실로 쓰던 곳인데 아하. 10억 원 규모로 공사를 발주해서 리모델링을 해왔다고 하고요. 건물 3층의 용도를 시장 공간으로 바꿨습니다. 예. 이 서울시가 낼 입찰 공고를 보면 리모델링 비용에 5억 7천만 원이 책정이 됐는데 예. 전기, 통신, 기계, 가구 등 3층 전부를 뜯어 고치는 공사입니다. 예. 최저 낙찰가 기준 87%를 감안하면 최종 공사 비용 5억 원 가량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뭐라고 하던가요? 네, 서울시는 일단 기존 단가, 정부 지침에 따라 공사비 산출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예. 인건비나 공사 자재 이런 것들 모두 적절하게 책정된 금액이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공사 인력에 대한 4대 보험 등 법정 인건비 지원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민간 예. 인테리어 공사와는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도 새 공관, 서울시에서도 새 공관 이렇게 새 공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서울시 새 공관을 사용하는 이유 뭐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 서울시는 지난달 10일 시장의 긴급 상황 신속 대처, 집회로 인한 주민 피해 명분으로 시청에서 가까운 이 건물을 새 공간으로 사용한다 발표를 했는데요. 예. 2009년 시장 공간으로 지었고 지금까지 4차례 용도가 변경이 됐는데 실제로 시장이 거주했던 적은 없습니다. 최초 건축비 이제 반복적인 리모델링 비용을 합치면 90억 원 정도가 투입되는 셈이라고 합니다. 90억 원 정도가 투입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건물 용도 변경 전에도 좀 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시의회에서도 지적이 있었다고요? 네, 지난해 7월 강상원 서울시의회 수석접론위원 인터뷰를 보면 예. 계획을 갑작스럽게 변경함에 따라서 기존에 집행한 2017년도에 이미 집행한 리모델링 비용 7억 5천만 원이 매몰되는 문제가 있고 또 전문 인력이 충원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설 전환이 긴급하고 중요한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 네. 이제 주말인데요. 이유영 아나운서 주말에 뭐 계획 있으세요? 주말에 그냥 뭐 운동하고 간만에 친구들도 만나고 할 것 같습니다. 참 운동 좋아하시네요. 저도 좀 운동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